안녕하세요. 영화및 슈퍼전대 리뷰 시민케이크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2026년 98회 아카데미 상식의 후보가 발표되었는데요. 2026년 이번에 아카데미 상식이 이야기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1차로 뭐냐면은 아카데미 상식 역대 최고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너스 죄인들이 오스카 역대 최다 16개 부문 후보에 올랐거든요. 이전에는 그 2부의 모든 것, 타이타닉, 그다음에 라라랜드가 14개 후보에 오르는 게 최다 후보였는데 시너스, 죄인들이 16개라는 대기록을 세웠어요. 어떻게 보면은 시너스가 여우주연상이랑 뭐 애니메이션상, 다큐멘터리상, 단편영화상 그리고 각색상 빼고 후보에 다 올랐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왜 대단하냐면은 타이타닉이나 2부의 모든 것, 라라랜드는 백인 프로듀서들이나 백인 배우들이 주연인 작품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흑인 감독이 연출하고 흑인 제작자가 만들고 흑인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 심지어 시너스로 연기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이 전부 다 흑인 배우들이거든요. 때문에 시너스가 이번에 세운 기록이 만만치 않고 좀 중요한 게 원래는 이제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가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이랑 감독상이 가장 유력한 작품이었는데 아직 오스카 상식까지 한다라고 한 몇 주 남았죠. 2달 정도 남았는데 이 2달 사이에 표심이 바뀔 수 있습니다. 왜냐? 시너스가 최다 부문 후보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고요. 뭐 자세한 거는 제가 얘기하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아쉽게도 박찬욱 감독님의 어쩔 수가 없다가 국제영화상 후보에 오르지 못했어요. 저는 솔직히 국제영화상은 받지 못하더라도 후보에는 오를 거라고 무조건 예상을 했거든요. 아니면 각색상 정도 추가로 후보에 오르거나. 근데 아쉽게도 단 한 개 부문도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이제 대신에 그 캐데언, K-팝 데몬 헌터스가 주제가상 후보에 올라서 다수의 한국 분들이 주제가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죠.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위안이라면 그런 게 위안이 되고 또 그 한국 영화 지구를 지켜라의 리메이크작인 부고니아가 예상외로 작품상이랑 여우주연상, 음악상 등 후보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한국 원작 영화가 또 이렇게 평가를 받네라고 약간 좋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이슈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카데미 상식 이번에 캐스팅상이라는 걸 새로 신설을 했죠. 아카데미 상식이 이전까지는 총 23개 부문이었어요. 뭐 정확히는 24개 부문이었는데 음향상이랑 음향 편집상이 사운드상으로 완전히 결합이 됐고요. 이후에 캐스팅상이 신설된 거죠. 예전에 2002년에 장편 애니메이션상이 신설되어서 슈렉이 상을 받은 적 있었는데 24년 만에 그 새로운 부문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줄여서 이 정도 얘기했고요. 각 부문별로 그 썰이나 리뷰를 남기겠습니다. 일단 작품상 후보는 부고니아, F1 더 무비, 프랑켄슈타인, 햄릿, 마티 슈프림, 원배트 래프터 나더, 시크릿 에이전트, 시너스 죄인들, 기차의 꿈이 후보에 올랐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작품상은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가 가장 유력했고 지금도 아직까지도 60% 이상은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가 유력합니다. 그런데 시너스 죄인들이 오스카 역대 최다 16개 부문 후보에 올랐어요. 이럴 경우에는 아카데미에 흑인 유권자들이 있거든요. 그 흑인 유권자들이 시너스 죄인들에게 아예 몰표를 줄 수 있어요. 왜냐? 우리 흑인 커뮤니티의 영화가 오스카 최다 부문 후보 기록을 세웠다고? 그러면은 적어도 타이타닉의 11개 부문을 따라잡진 못하더라도 작품상이랑 감독상은 받아야지 라면서 표심이 몰릴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 예전에 국제영화상 받으면서 동시에 작품상이랑 감독상을 받았었죠. 근데 오스카의 회원들이 한국인들이기 때문에 그 영화가 선택된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의 분위기가 기생충한테 작품상을 주는 게 맞겠다라고 회원들이 표심이 몰렸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가 뭐 비록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지금 14번째 후보예요. 아직 한 번도 상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 이번에 좀 상 좀 주자라고 몰릴 수 있지만은 또 반면에 이럴 때 아니면 언제 흑인 영화가 작품상이랑 감독상을 받냐 이런 표심이 몰릴 수가 있어요. 때문에 시너스 죄인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이런 의견이 있고요. 뭐 그거 외에 작품상 후보들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 배우들이 작품상 후보에 많이 올랐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카데미에서 작품상은 감독한테 주는 게 아니라 제작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프로듀서에게 주는 상인데 부고니아로 엠마 스톤이 작품상 후보에 올랐죠. 여우주연상 후보도 올랐지만은 가여운 것들에 이어서 두 번째로 작품상 후보에 오른 거고 그다음에 브래드 피트가 F1 더 무비로 작품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브래드 피트는 예전에 노예 12년에 제작을 맡아서 작품상을 먼저 받은 적이 있어요. 나무조연상보다 먼저. 또 특이한 게 티모시 샬라메도 작품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제작에 참여했기 때문에 작품상 후보에 오른 배우들이 유독 눈에 띄고요.
또 좀 특이한 점은 햄릿이 클로이 자오 감독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이 제작을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랑 샘 맨데스 감독이 맡았습니다. 만약에 햄릿이 작품상을 받으면 스필버그 감독이랑 샘 맨더스 감독도 오스카 트로피, 작품상 트로피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은 역대 최다 작품상 후보로 기록을 세우고 있죠. 물론 작품상은 딱 한 번 쉰들러 리스트로밖에 못 받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가 긴장해야 됩니다. 예, 시너스가 지금 기록을 깼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 분위기가 지금 이슈입니다. 다음은 감독상인데 뭐 클로이 자오 감독, 마티 슈프림의 조시 샤프디 감독, 폴 토마스 앤더슨, 요아킴 트리에, 라이언 쿠글러 감독 있죠. 상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클로이 자오 감독밖에 없어요. 이전에 노매드랜드로 감독상을 받은 바 있죠. 네, 동양인 여성 최초로 감독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클로이 자오 감독은 일단 제쳐요. 일단 클로이 자오 감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감독상에서는. 감독상 후보의 가장 큰 이슈는 14번째로 도전하는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랑 흑인 최초의 감독상을 노리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있습니다. 일단 이 사람들 오스카 기록을 보면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이전에 뭐 작품상이나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로 주제가상 후보에 오른 적은 있었어요. 근데 감독상 후보는 이번이 최초이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은 지금까지 뭐 부기나이트, 매그놀리아, 인히어런트 바이스, 데어헤비 블러드, 팬텀 스레드, 리코리시 피자 등등으로 후보에는 올라갔고 한 번도 상을 못 받았거든요. 그 때문에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지금 14번째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감독상 받는 게 맞지 않아라는 분위기가 있었고 크리틱스 초이스랑 골든글로브 감독상을 받았죠. 그런데 시너스 죄인들이 오스카 역대 최다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2부의 모든 것이랑 타이타닉, 라라랜드는 다 감독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라이언 쿨러 감독이 이번에 흑인 최초로 감독상 받아라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면은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감독상을 이번에도 놓칠 수가 있어요. 원래 시상식 레이스 초반만 해도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작품상, 감독상, 각색상을 받고 라이언 쿠글러가 오리지널 각본상을 받는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역전된 거죠.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아마 각색상 트로피 하나에 만족해야 될 수도 있어요. 라이언 쿠글러 감독이 흑인 최초로 감독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속단하긴 한데 그래도 아직까진 폴 토마스 앤더슨이 60%는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무주연상 후보를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 일단 기수상자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밖에 없네요. 레버넌트로 받은 바 있죠. 어쨌든 간에 지금 나무주연상은 가장 유력한 사람은 티모시 샬라메예요. 일단 티모시 샬라메가 마티 슈프림으로 지금 3번째 나무주연상 도전을 하고 있죠. 작년에는 컴플리트 언노운으로 후보에 올랐었고 근데 나무주연상 경쟁자가 시크릿 에이전트의 와그너 마우라 정도예요. 와그너 마우라는 골든글로브에서 드라마 부문 나무주연상을 받았지만 외국어 영화의 주연 배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약하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님이 기수상자니까 그렇고 마이클 B 존던도 아직까진 크리틱스 초이스랑 골든글로브에서 성과를 이루지 못했고 반면에 티모시 샬라메는 크리틱스 초이스랑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나무주연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젊은 배우가 너무 도전을 많이 하면은 약간 표를 주고 싶어하는 표심이 또 작동을 하기도 해요. 아무리 티모시 샬라메가 뭐 미남 배우이기 때문에 미남 배우한테는 오스카 주지 말자 약간 이런 게 옛날에 있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거의 세대 교체 시기이기 때문에 티모시 샬라메가 나무주연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참고로 에단 호크가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에단 호크는 지금 오스카 5번째 후보거든요. 옛날에 트레이닝 데이로 나무조연상, 비포 선셋으로 각색상, 비포 미드나잇으로 각색상, 그 다음에 보이후드로 나무조연상 후보에 올라서 4번 후보에 올랐는데 모두 상을 못 받았죠. 그런데 이번에도 상을 못 받을 것 같습니다. 티모시 샬라메가 너무 강해서. 다음은 여우주연상인데요. 여우주연상은 지금 이 중에서 기수상자는 엠마 스톤밖에 없죠. 예전에 가여운 것들이랑 그 다음에 라라랜드로 여우주연상 2번 받았는데 여우주연상은 햄릿의 제시 버클리랑 다리가 있다면 널 걷어찰 거야 로즈번 2파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시 버클리는 크리틱스 초이스랑 골든글로브 드라마 부문 2개를 받았고 로즈번은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을 받았으니까요. 근데 제시 버클리가 예전에 그 로스트 도터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한 번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도 이젠 끝내려고 해라는 영화로 왜 후보에 안 올랐냐라고 성토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오스카 회원들이나 뭐 팬심이 작용하면은 제시 버클리가 받을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좀 아까운 게 케이트 허드슨이 좀 아쉽거든요. 왜냐면 케이트 허드슨은 이번이 2번째 후보인데 25년 만에 오스카 후보에 올랐어요. 예전에 2001년에 올모스트 페이머스로 여우조연상 후보에 올랐는데 그땐 젊은 나이 받지 못했었죠. 개인적으로 송성블루 케이트 허드슨을 응원하긴 하지만은 이번에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무 조연상은 일단 기수상자는 베니치오 델 토로랑 쇼펜 정도입니다. 베니치오 델 토로는 예전에 트래픽으로 나무 조연상 받았고 쇼펜은 미스틱 리버로 나무 조연상을 받았죠. 이 와중에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제이콥 옐러디랑 그다음에 골든 글로브에서 나무 조연상을 받은 스텔란 스카스가드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제이콥 옐러디는 예전에 솔트번으로 연기력 좀 인정받아서 서서히 연기상 후보에 마구 오르려고 하던 신인이고요. 스텔란 스카스가드는 모두 아시다시피 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에서 토르 시리즈에 나온 박사로 유명하시죠. 조연으로 많이 활동하셨는데 이번에 상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 후보 중에 저는 눈여겨본 배우 후보가 시너스의 딜로이 린도예요. 딜로이 린도 이분은 옛날에 할리우드 상업 영화에서 조연으로 많이 활약하셨는데 한 번도 연기상 이게 메이저 영화상 연기상으로 이렇게 오르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후보에 오르시니까 어떻게 보면 좀 감회가 남다르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도 상은 아마 스텔란 스카스가드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은 여우조연상인데요. 여우조연상도 좀 일단 여우조연상은 기수상자가 단 한 명도 없고 다 첫 후보에 오른 사람들입니다. 일단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여우조연상 받은 웨폰스의 에이미 매디건, 그다음에 골든글로브에서 여우조연상 받은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테아나 테일러, 이렇게 2파전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그 만약에 테아나 테일러나 운미 모사쿠가 여우조연상을 받으면은 오스카는 거의 3년 연속으로 흑인 여우조연상 수상자를 배출하게 됩니다. 2023년에 그 데이바인 조이 랜돌프, 그다음에 조셀다나에 이어서 흑인 여우조연상 수상자가 생길 수도 있어요. 다음은 캐스팅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 신설된 부문이죠. 캐스팅상은 아마 그 미국 배우조합상처럼 약간 앙상블 연기상, 약간 이런 개념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앙상블 연기, 많은 수많은 배우들을 잘 캐스팅했다, 약간 이렇게 평가를 받는 상이기 때문에 캐스팅상은 아무래도 좀 많은 배우들을 섭외했던 원배틀 애프터 어너더랑 시너스의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은데, 분위기 보면 시너스가 받을 것도 같습니다. 다음은 오리지널 각본상인데요. 일단 시너스 죄인들이 무조건 받을 것 같아요. 일단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각본상을 받았기 때문에 유력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라도 시너스가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에게 졌어, 그러더라도 각본상은 하나는 무조건 건질 것 같습니다. 예, 라이언 쿠글러 감독 체면을 생각을 해서. 다음은 각색상인데 각색상도 뭐 반대로 뻔하죠.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의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 무조건 받을 것 같습니다. 폴 토마스 앤더슨 감독이랑 라이언 쿠글러가 각자 시나리오상 하나만 챙기냐 아니면 작품상 감독상도 받느냐, 이런 대결 구도가 될 것 같아요. 다음엔 촬영상인데 늘 봤던 촬영 감독님 이름보다는 좀 약간 신선하거나 오랜만에 보는 촬영 감독님들 이름이 있네요. 일단 프랑켄슈타인의 댄 라우제는 예전에 쉐이프 오브 워터로 촬영상 후보에 오른 적 있었죠. 그 다음에 다리우스 콘지는 그 영화계 촬영 감독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감독인데 예전에 에비타랑 그 다음에 바르도란 영화로 촬영상 후보에만 오르고 상은 아직 못 받았어요. 엄청 유명하신 분인데도 일단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촬영상을 받은 기차의 꿈의 아돌포 벨로소 촬영 감독이 아직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편집상인데요. 편집상도 중요한 부분인데 원배틀 애프터 어나더랑 시너스 F1 더 무비의 대결이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편집상을 받고 그 엄청나게 많은 컷을 이용해서 레이싱 경주랑 또 리액션 컷을 편집을 잘한 F1 더 무비가 받을 것 같아요. F1 더 무비의 스티븐 미리언이 편집 감독은 예전에 트래픽으로 25년 전에 편집상을 이미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일단 편집상이 좀 특이한 게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가 편집상 후보에 오르지 못한 게 살짝 아쉽긴 합니다. 다음은 의상상인데요. 의상상이 좀 신기해요. 일단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위키드 포굿은 후보에 오르진 못했죠. 근데 아바타 불과제가 의상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좀 특이한 기록인데, 왜냐면 아바타 1편이랑 2편이 의상상 후보에 오른 적이 없어요. 근데 3편이 처음으로 의상상 후보에 올랐는데, 참고로 데브라 엘스콧 의상 감독은 예전에 타이타닉으로 의상상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뭐냐, 시너스 죄인들의 루스 이 카터 의상 감독이 돋보이는데 이분은 흑인 최초로 의상상을 받은 분이죠. 같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블랙팬서, 그리고 블랙팬서 와칸다 포에버 1, 2편으로 의상상을 두 번 이미 받은 바 있는데, 올해 의상상은 프랑켄슈타인이랑 시너스 죄인들의 싸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래도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의상상을 받은 프랑켄슈타인이 좀 더 유리한데, 혹시라도 시너스에게 몰표를 주게 되면은 루스 이 카터 의상 감독이 3회 의상상을 받는 기록을 세우지 않을까 또 싶습니다. 다음은 미술상인데요. 마티 슈프림의 잭 피스크 미술 감독은 뭐 데어 위비 블러드, 레버넌트, 그다음 플라워 킬링 문으로 후보에만 오르고 아직 상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받았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의견이긴 한데 마티 슈프림이 미술상이랑 좀 거리가 멀죠. 미술상은 아마 프랑켄슈타인이랑 시너스의 대결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후보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시너스 죄인들의 미술 감독도 같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블랙팬서로 미수상을 이미 받은 바 있습니다. 이분도 흑인 최초로 미수상을 받으신 분이죠. 다음에는 분장상인데, 분장상은 제 예상대로 일본 영화 국보가 국제영화상은 후보에 오르지 못한 대신 분장상 후보에는 올랐습니다. 감명 깊게 본 영화라서 분장상 후보에 꼭 오르길 바랬는데 또 후보에 올랐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장상도 프랑켄슈타인이랑 시너스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단은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상을 받은 프랑켄슈타인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 특유의 그 그로테스크한 그 크리처의 모습을 잘 분장을 했기 때문에. 뭐 참고로 후보 중에 돋보이는 부분이 이 스매싱 머신의 카즈히로 분장 감독이 있는데 다키스트 아워랑 밤쉘로 이미 분장상을 두 번이나 받은 바 있습니다. 예, 일본 분이신데 분장 엄청 잘하시죠. 다음은 음악상 후보인데 부고니아의 저스킨 펜드릭스는 예전에 가연 것들로 음악상 후보 올랐는데 상 못 받고 이번에 두 번째 후보고요. 원베트 레프터 어나더의 조니 그린우드는 옛날에 팬텀 스레드랑 파워 오브 도그로 음악상 후보에만 오르고 아직 상 못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반대로 그 프랑켄슈타인의 알렉상드르 데스플라 음악 감독은 예전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이랑 쉐이프 오브 워터로 이미 두 번 받은 바 있죠. 그리고 너무 유명한 루드비 고란손인데 루드비 고란손 예전에 같은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블랙팬서로 이미 음악상을 받은 바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오펜하이머로 음악상을 받아서 이미 두 번 받은 바 있는데 근데 요즘 분위기를 보면은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에서 음악상을 받았으니까 이번에도 음악상을 받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주제가상 후보인데 주제가상 후보는 뭐 예상대로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후보에 올랐죠. 네. 어떻게 보면 약간 뿌듯하게도 한국 분들이 대거 계신데 여기 많은 분들이 작사 작곡에 참여하셨기 때문에 주제가상 후보에 오르셨고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 결과도 그렇고 그리고 뭐랄까 후보들 중에 음악이 돋보인 영화가 솔직히 케이팝 데몬 헌터스밖에 없어요. 보통 주제가상이랑 장편 애니메이션상은 상업적인 성과가 큰 작품에게 주여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케이팝 데몬터스의 골든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관전 포인트 하나가 다이앤 워렌 작사가님이 또 주제가상 후보에 올랐으면 17번째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이분은 뭐 옛날에 진주만이나 비욘드 더 라이츠, 아마겟돈, 마네킨 너무 많아요 작품이. 후보에 많이 오르시는데 후보에는 오르시는데 항상 상을 못 받아요. 왜냐면 그때마다 주제가상 후보의 경쟁자들이 너무 셌거든요. 근데 다이앤 워렌 이분은 참고로 뭐 진주만 아마겟돈 시절 외에는 요즘은 독립영화나 좀 저예산 영화의 주제가를 많이 맡으세요. 다큐멘터리 영화나. 그래서 좀 수상 가능성이 너무 희박하세요. 다이앤 워렌이 지금까지 17번 도전하셨는데 아직까지 오스카를 못 받으셨거든요. 근데 올해도 못 받으실 것 같아요. 다음은 음향상인데요. 음향상은 F1 더 무비랑 시라트 두 작품 다 사운드가 정말 돋보이고 특이한 작품들이거든요. 일단 아직은 그래도 그 레이싱 경주를 보여준 F1 더 무비가 유리해 보입니다. 보통 레이싱 영화 예전에 포드 vs 페라리도 음향 편집상을 받은 바 있죠. 만약에 닭 이변이 일어나면 시라트가 받을 확률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은 시각 효과 사항인데요. 아바타 불과제랑 F1 더 무비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나머지 작품들은 시각 효과적인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경쟁이 뛰어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 있습니다. 아바타 불과제가 1, 2편에 비해서 평가가 좀 약간 낮아요. 그래서 좀 오스카 유권자들의 약간 표심이 멀어지면은 그래 시너스 너가 받아 이럴 확률도 배제 못합니다. 다음은 국제영화상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뼈 아프죠. 어쩔 수가 없다가 두 번째로 대한민국 영화 오스카 국제영화상 후보가 된 줄 알았는데 아쉽게도 실패했습니다. 대신에 시크릿 에이전트랑 그저 사고했을 뿐, 센티멘탈 밸류, 시라트, 힌드의 목소리가 후보에 올랐는데 저는 약간 뭐 어쩔 수가 없다도 의외였지만 그저 사고했을 뿐도 의외였어요. 왜냐면 그저 사고했을 뿐이 이게 할리우드 상식 레이스 초반만 해도 오스카에서도 작품상 감독상 국제영화상 이렇게 후보에 오른다라고 생각했는데 각본상이랑 국제영화상 후보에 그쳤거든요.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도 놓쳤죠. 일단 분위기 보면 무조건 시크릿 에이전트가 받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크릿 에이전트가 이제 만약에 올해 국제영화상을 받으면은 작년에 I'm Still Here가 브라질 영화 최초로 국제영화상을 받았잖아요. 브라질이 2년 연속으로 오스카 국제영화상을 받는 기록을 세웁니다. 다음은 장편 애니메이션상인데
결국에 귀멸의 칼날 무한성편이 후보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고 골든글로브 장편 애니메이션상 후보에 올랐기 때문에 저는 오스카도 혹시 후보에 오르나라고 약간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근데 오스카는 역시 TV 애니메이션의 극장판에는 후보를 주지 않는다. 네, 이거를 여실히 보여주었죠. 일단 후보로 보면은 거의 주토피아2랑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대결인데 아무래도 장편 애니메이션상도 그냥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골든글로브랑 크리틱스 초이스에서도 애니메이션상을 받기도 했고 아카데미가 지금까지 속편 애니메이션상한테 상을 준 적이 토이스토리 3랑 4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속편 애니에게 단 한 번도 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때문에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무조건 받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장편 다큐멘터리상인데요. 장편 다큐멘터리상은 후보 중에 뭐 제가 정보를 아는 영화는 퍼펙트 네이버밖에 없어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거든요. 근데 이 작품은 크리틱스 초이스랑 뭐 영국 아카데미 예비 후보 이렇게 오르기도 했고 또 무엇보다 미국 감독조합상에서 그 다큐멘터리 부문 감독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장편 다큐멘터리상은 무난하게 퍼펙트 네이버가 받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단편 영화상, 단편 애니메이션상, 단편 다큐멘터리상은 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리뷰를 생략을 하고요. 올해 오스카를 보면 좀 놀랍죠. 아까도 언급했듯이 흑인 배우들, 흑인 제작자들, 흑인 감독이 참여한 시너스 죄인들이란 영화가 오스카에서 최다 부문 기록을 세웠다고? 근데 이건 무시할 수 없어. 인 거예요. 왜냐면은 이게 후보를 16개를 배출했던 것만으로도 기록을 세운 거고 게다가 이것 때문에 약간 그 흑인 아카데미 회원들에게 약간 그런 분위기가 고무가 될 수 있거든요. 시너스가 이전 크리틱스 초이스랑 골든글로브에서는 좀 상을 많이 못 받았어요. 뭐 각본상이나 뭐 시네마틱 박스오피스상 뭐 이 정도만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이런 분위기 때문에 고무가 돼서 다른 일반 백인 혹은 아시아인 그 외 제3국 유권자들도 시너스에게 표가 갈 수도 있고요. 게다가 무엇보다 이제 아카데미가 원래는 이제 골든글로브를 주로 따라간다곤 하는데 사실 2010년대 후반부터 거의 아카데미랑 골든글로브랑 거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고 실제로 기생충도 골든글로브랑 차이가 난 결과이기도 하죠. 시상식까지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표심이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원배틀 애프터나도 무조건 긴장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해에 비해서 후보에 오른 영화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아카데미 후보가 정해지면 무조건 시상식 전에 웬만한 후보를 무조건 보려고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그 시상식 자체가 너무 재밌고 짜릿하니까. 근데 이번에 제가 봐야 되는 영화들을 이렇게 쭉 훑어봤는데 별로 없어요. 올해는 이제 시너스 죄인들이나 원배트 랩터나더, 햄릿, 프랑켄슈타인, 마티 슈프림 등이 한 8개 이상 후보에 마구 후보에 올라준 덕분에 이렇게 채웠고 또 조연상 후보들도 원배트 래프터 어나더가 2명 배출했고 센티멘탈 밸류도 2명씩 배출했잖아요. 영화가 많지 않다. 플러스 영화 산업이 예전에 비해 많이 위축되었다. 플러스로 비영어 작품들이 후보에 좀 더러더러 올랐습니다. 뭐 시크릿 에이전트나 그저 사고했을 뿐도 있고요. 센티멘탈 밸류도 있죠. 확실히 미국 영화만으로 이제 작품성 있는 영화들 이렇게 지탱하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구나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리뷰를 남겼는데 아직까지 모르고 미국 배우 조합상이랑 미국 감독 조합상, 영국 아카데미 다 보고 그다음 미국 제작자 조합상 결과도 보고 난 다음에 제대로 된 예측을 해야 되겠죠. 1차 후보 분석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전 나중에 웬만하면 후보작들을 다 본 다음에 아카데미 상식 직전에 수상 결과를 예측하고 저만의 개인적인 투표를 하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좀 긴 영상이었는데 그래도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